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엄나잇입니다. 오늘은 사이토 히토리 씨의 철들지 않는 인생이 즐겁다라는 책 가지고 왔습니다. 사이토 히토리 씨는 일본의 괴짜 부자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여러 권의 베스트셀러를 쓴 작가이기도 합니다. 사이토 히토리 씨의 이 유쾌한 책을 오늘 함께 나눕니다. 이 세상에 열정 없이 이루어진 위대한 것은 없다. 게오르크 비레름. 취미는 잘 되는 가게 구경. 상점가의 금싸라기 땅에는 대부분 대박 가게가 자리를 잡고 있죠. 그런데 가끔씩 골목 모퉁이를 돌아선 곳에 대박 가게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골목의 모퉁이를 돌아선 곳에 대박 가게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점이 장사의 재미죠. 그리고 이것이 제가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사람 중에는 멋진 남자는 당연히 인기가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데도 인기가 있는 사람을 보면 재미있습니다. 게다가 참고가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게를 꾸린다면 반드시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어딘가 후미진 곳이나 산속처럼 외진 장소에 대박 가게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종이에 이 내용을 적어 손님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휴일마다 그 가게를 보고 온다면 얼마나 재밌을까요? 그곳은 진정한 노다지 광산이기 때문입니다. 노다지 광산이라고 말한다면 수선 떤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보물이 산처럼 쌓였습니다. 옛날 어떤 사람이 나고야인가 어느 지방 정육점이 장사가 엄청나게 잘 된다는 소문을 듣고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사서 먹어보니 맛은 평범했습니다. 그런데 장사는 잘 됐습니다. 왜 그럴까? 그 사람은 두근거리며 정육점을 며칠이고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마치 퀴즈나 수수께끼를 푸는 마음으로요.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간판에 눈길이 갔습니다. 간판에는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고기는 1번, 전화는 2번. 최고라는 뜻의 1번과 정육점 전화번호 맨 앞 숫자인 2의 차간에 만든 홍보 문구, 옮기니. 이 글을 보고 바로 이거다라고 생각했죠. 사실 정육점을 계속 지켜보던 사람은 카스텔라 가게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카스텔라는 1번, 전화는 2번 뒤에 3시의 간식은 분메이도, 일본의 유명 제과 브랜드 옴기니라고 덧붙였답니다. 웃음. 1번, 2번, 3시라는 숫자로 운을 맞춘 광고, 우리나라 CM송인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같이 시간과 상품, 노래가 만나 큰 인기를 끌었다. 옴기니. 이 광고 문구로 분메이도의 카스테라는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세상의 카스텔라 가게는 널렸습니다. 그런데 그 가게들 모두 카스테라는 1번, 전화는 2번, 3시의 간식은 분메이도라는 광고 문구에 당했습니다. 옛날에는 카스텔라 하면 후쿠사야, 나가사키 지방의 카스텔라 가게로 일본 카스텔라의 원조, 옴기니였습니다. 후쿠사야가 더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후쿠사야를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분메이도의 지명도가 훨씬 높습니다. 재밌죠? 이 재미를 모르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프로 라면 가게 주인이라면 잘 되는 라면 가게부터 배웁니다. 그리고 작은 차이의 재미를 점점 알아갈수록 달인이 됩니다. 카스텔라 가게 주인이 정육점을 지켜보기도 하죠. 웃음. 보통 카스텔라 가게 주인은 정육점을 지켜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쭉 지켜보고 먹어보고 이것저것 해본 결과 바로 저 간판이다. 전화번호다. 라고 깨닫다니요. 웃음. 그 점이 재밌답니다. 그리고 작은 차이를 만든 곳은 또 다른 작은 차이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라면 가게 주인은 휴일에 다른 동네로 라면을 먹으러 가기도 합니다. 굳이 라면이 아니더라도 장사가 잘 되는 가게를 봐둬야만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손님은 안 오고 파리만 날려 라고 푸념하는 가게 주인일수록 장사가 잘 되는 다른 가게를 보러 가지 않습니다. 이 장사를 하신다면 그 가게에 가보셔야 해요 라고 알려줘도 가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런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먹고 살려고 장사할 뿐 실은 때려치우고 싶어.
돈만 있다면 하고 싶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한편 오랫동안 장사를 계속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사가 세상에서 가장 재밌다. 예컨대 이것도 작은 차이입니다. 요점은 사고방식입니다. 사고방식 하나로 모든 것이 잘 달라집니다. 긍정의 눈으로 세상 보기. 인도의 작가 오쇼 라즈니시는 부정은 자존심에 도움이 되고 긍정은 자아를 붕괴시키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니라고 부정하기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형제가 있었습니다. 같은 환경에서 성장한 두 사람은 너무도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형은 학식도 없고 돈도 없는 처량한 거린이 되었고 동생은 열심히 공부해 존경받는 훌륭한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사정을 들은 한 기자가 똑같은 환경에서 자란 형제가 왜 이렇게 다른 인물이 되었는가 라는 주제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연구 끝에 기자는 특이한 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형제가 자란 집에는 조그만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고 형제는 액자 속에 적힌 글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 액자에는 Dream is nowhere, 꿈은 어디에도 없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세상에 꿈이 없다니. 기자는 형제에게 그 액자가 기억나느냐고 물었습니다. 처량한 신세가 된 형이 대답했습니다. 있었죠. 20년 넘게 우리 집에 있던 액자입니다. 그 액자에는 꿈은 어디에도 없다라고 써 있었죠. 전 그것을 보며 늘 생각했습니다. 내게는 어떤 희망도 없다는 것을. 그러나 대학 교수로 성공한 동생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기억이 나지요. 하지만 저는 액자 속에 쓰인 글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Dream is now here. 꿈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 그래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를 하면 저도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 생각한 그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눈으로 사물과 사건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빨간색 안경을 쓰고 보면 모두가 빨갛게 보이고 파란색 안경을 쓰고 보면 모두가 파랗게 보이듯 어떤 색의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 사물에 대한 판단도 달라집니다. 긍정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행동을 하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인생이라는 연극에 몰입하기. 큰 희망이 큰 사람을 만든다. 토마스 풀러. 제가 제자님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인생은 참 즐거워. 이처럼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 인생이 재미있어진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마음가짐이란 한마디로 연기를 하라는 뜻입니다. 인생은 연극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컨대 제가 편의점에서 일한다고 합시다. 종업원, 즉 판매원 역할로 말이죠. 먼저 그 역할의 성격을 머릿속에 그려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최고의 판매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미소는 물론 인사하는 태도가 남달라집니다. 눈부신 미소, 모범적인 인사가 절로 나오게 되죠. 내가 맡은 배역에서 어떻게 뛰어난 연기를 할까? 이런 고민이 인생을 재미있고 즐겁게 살아가게 합니다. 연극은 보는 것도 좋지만 자기가 직접 배역을 맡아 인물을 만들어가는 쪽이 몇 배는 더 즐거우니까요. 이에 그치지 않고 뛰어난 연기까지 펼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주연입니다. 맡은 배역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주인공이 투덜투덜 불평만 하면 연극은 엉망진창이 됩니다. 우리 집도 부자였으면 좋겠다. 키 크고 잘생긴 남자로 태어났으면 좋았겠다. 불평해봤자 자신만 괴로울 뿐입니다. 인생에서는 무엇보다도 어떻게 좋은 연기를 펼칠까라는 고민이 중요합니다. 제 가르침은 하늘에 신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시작됩니다. 신은 인생이라는 연극의 감독이죠. 감독이 홀딱 반할 만큼 좋은 연기를 보여주면 다음에는 좀 더 좋은 배역을 맡게 됩니다. 그 역할도 훌륭하게 해내면 점점 더 좋은 배역이 주어지겠죠. 그러는 동안 차츰 신나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람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의무입니다. 인간은 불행해져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주어진 환경에서 행복해지자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장사에도 불이 붙습니다. 왜냐하면 장사도 주어진 환경에서 일으켜야 하니까요. 그러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재미난 인생을 사는 것과 시원찮은 장사를 성공시키는 것은 일맥상통합니다. 똑같이 수수께끼라는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불평만 늘어놓습니다. 가게가 구석에 있어서 손님이 안 오는 거야. 유동인구가 적어서 틀려 먹었어. 이런 말만 입에 달고 사니 가게를 번창시킬 방법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강가에 위치한 가게를 얻게 되더라도 저는 그 가게를 일으킬 겁니다. 강 근처에서 장사를 하면 망한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강물이 흐르거나 제방이 있으면 강 건너에서 손님이 많이 오지 않을 테니 불리하다는 말이죠. 하지만 카타오카 치에조 선생이라면 가게의 위치는 문제가 아닙니다. 웃음. 그는 비록 다리가 짧고 얼굴도 크지만 잘생긴 남자는 저리 가라 할 만큼 인기를 끌었잖아요. 그러니 장소 따위는 상관없습니다. 가게 주인의 매력으로 아니면 다른 어떤 매력으로라도 작은 차이를 거듭 만들어 나가면 장사도 번창하게 됩니다. 선술집을 열었다면 선술집 업계에 카타오카 치에조가 되세요. 일종의 게임처럼 말이죠. 인생은 연극입니다. 우리 회사는 이런 자세로 즐겁게 일해 나갑니다. 직장인도 전업주부도 이 마음가짐으로 자기 일에 임한다면 성공합니다. 연극을 하세요. 자신의 배역을 보란 듯이 연기해 보세요.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읽을게요. 사이토 이토리 씨의 제안이 어떠셨나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다음 시간에 저는 또 좋은 책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스튜디오 엄나이셨습니다.